네, 진짜 전략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시장 참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동안 네. 가지고 있던 로직이 통하지 않아서 방향성 잡기 어렵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지난 주에 이런 시장 흐름을 보면 확실히 화두는 인플레이션이었어요. 네. 근데 이 방향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좀 주춤한가 싶다가도 뉴욕 증시 견주하고 우리 시장도 주 후반에 또 강했잖아요. 네. 그 흐름을 어떻게 좀 지켜보셨어요? 네, 제가 미국 시장보다는 국내 시장에 초점을 좀 두고 있다 보니까 국내 시장 위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술자리, 회식 자리 가면 사람들 막 취하는데 네, 저만 혼자 맨정신인 경우 있잖아요. 네네. 보고 있으면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술에 취해 가는데 나만 또랑또랑하는 그런 흐름.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밸류에이션이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로직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같이 뭔가 메타버스에 뭔가 취해간다 그럼 같이 취하고 이렇게 가야지만 조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네. 많이 듭니다. 시장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미국 시장에서 핵심 논쟁이 되는 워딩들을 정리해 보면 밸류에이션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비싸다, 안 비싸다, 괜찮다, 더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경제정책 정상화 관련된 부분입니다.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다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정상화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가보지 않은 길을 왔던 팬데믹 정책이 정상화될 경우에 또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을 흔드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팩터들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경제정책 정상화, 인플레이션 이 세 가지가 어떤 그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사이클리 어저스트, 시크리컬리 어저스트리드라고 PE, 우리가 흔히 쓰는 PE 레이시오를 얘기하는데 그거 대비해서 물가 연동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싸다라고 하는 거고 PSR, 버피츠 레이시오,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픽아웃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자사주 사고 그러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 보유가 2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최고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 서프라임이나 이런 것들처럼 기업이 자빠져갖고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이런 리스크는 없다라고 하는 거가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비싸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기업 이익 증가율 자체, 그러니까 앞으로 10%, 15%, 20% 계속 올라갈 거야라고 기업 이익을 대비하고 주가는 미리 땡겨놨는데 그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익 증가율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15%, 20% 올라가는 게 아니라 20%, 10%, 10%, 5%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면 주가는 좀 조정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핵심 로직인 것 같습니다. 안 비싸다, 이익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 갈 거다라고 하는 게 밸류에이션의 핵심이고요. 경제정책 관련된 부분에서는 테이퍼링, 금리 인상. 테이퍼링은 단기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거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제 증명이 됐죠. 테이퍼링 한다고 해서 주가 안 빠지죠. 이제 금리 인상 시기인데 인플레이션 오니까 빨리 땡길 거다. 22년에 두 번, 세 번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연준 위원들도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23년 이전까지는 안 땡긴다. 어림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시장의 어떤 매수와 매도의 싸움이 있는 거고 지금은 매수세가 더 강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엑시트 전략,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어떤 거냐? 저신용자라든가 오토론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집세를 못 낸 사람들 쫓아내지 마라. 그 법령들 마무리가 됐고 이제 내년 되면은 이제 오토론이라든가 학자금 대출한 거 그런 것들도 이제 재촉하지 마라. 애들 지금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연장해줘라 했던 거 다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 돼서 그런 채권들의 딜링컨시가 내려간다. 그러니까 채권 부도율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이힐드 채권의 수익률이 움직일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좀 리스크는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되게 되면 많이 나오는 내용들을 공화당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거 너무 자꾸 돈 풀면은 더 어려워지고 인플레 더 오니까 풀지 말자. 앞으로 1.7, 1.2조는 해줬는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1.7조 원 이상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 안 해줄 거야라고 하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조 바이든 지지율이 낮아지니까 공화당에서는 더 밀어붙이겠죠. 이건 절대 해주면 안 돼. 인플레 때문에 힘들어라고 하는 거죠. 기름값
가스값이라고 합니다. 식료품값 다 올랐고 원자재값, 지금 퍼니처 인덱스라고 그래가지고 집에다 가구 들여놓는 것까지 물건값 다 올랐습니다. 살기 힘들죠. 시간당 임금은 올랐는데 대통령 바뀌고 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옵니다. 이거 피할 수 있다. 그거 금방 지나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과 피할 수 없다. 1970년대하고 비슷해진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막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좀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변수는 제롬 파월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재신임 되느냐라는 겁니다. 발표됐어도 진작 발표가 됐어야 되는데 왜 이 사람 재신임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가 지금 핵심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안 되면 그 밑에 있는 블레이너드 같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물론 그 사람이 매파적이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민주당 세력들이 전체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쪽의 기조를 많이 갖고 있고 금융권을 통제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수에는 좋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만약에 시장이 떨어질 거였다라고 한다면 지난달 PCE 지표가 나왔을 때 이미 그때 떨어졌어야 됩니다. 인플레 중에서 가장 어떤 부분에서 보수적으로 인플레를 측정하는 PCE 지표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왔는데 주식시장 그냥 올랐거든요. 그리고 월 초에 발표되어 있는 뭐 PPI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시하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고점을 찍고 어떤 내려오는 상황들을 확인하는 거와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고 밀어붙여서 올리는 세력들이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가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는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오늘이죠. 15일입니다. 중미 정상회담 뉴스들 잘 플로우들 잘 생각해 보시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통령이 화상으로 전화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가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안정감 있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핵심은 인플레고 뭐고 다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인플레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빗장 열어주고 중국의 물가가 낮아지게 되면 그러면 미국도 CPI에 대해서 좀 안정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대화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일어나서 그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일 쇼크만 생각을 하지 기저에 있었던 어떤 경제적인 변수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게 되면 이제 겉만 보는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73년, 78년 두 번 이렇게 오일 쇼크가 나왔는데 그 전에 거의 실업이 전무한 상태로 완전 고용 상태가 있었습니다. 전후에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전반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다 좋은 상황이었고 거기에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는 금본위 제도라고 해서 달러하고 금하고 1대1로 뭐 일정한 비율로 바꿔주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가 좋다라고 해도 달러를 풀을 수가 없는 제도였습니다. 근데 그 줄을 끊어버렸죠. 그리고 중앙은행, 페드가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달러는 윤전기 돌려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제도로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 세계에 달러가 뿌려지기 시작한 거고 달러 유동성이 전 세계로 흘러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보면 비슷합니다. 물론 실업 단기적으로는 팬데믹 때문에 실업이 있었지만 미국이 3.5%, 3.7%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을 팬데믹 이전에 보였고 전 세계적으로도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를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풀려나갔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1970년대는 뭐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서 오일 쇼크가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왔던 건데 지금 상황에서 유가를 빼고 나머지 제반 여건들은 그때와 비슷하게 돌아가는 거다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증시는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선이 되고 중미 무역 협상에 대해서 화상 통화 이후에 별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다시 긴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 상단은 닫힌다라는 모양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종목을 잘 선택하셔야 우리나라 1월 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수 끌어올리면서 4,500선 간다, 5,000선 간다. 뭐 대통령이 약속 지킨 거냐 뭐 이러면서 별 얘기들이 다 돌았지만 지수는 계속 빠졌고 대형주 잡아놓고 중소형주들이 쭉쭉쭉쭉 빠지다가 대형주가 빠지니까 중소형주가 가는 장이 왔었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다, 경기 둔화 우려다, 전체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부담이 있는데 불안을 타고 지금 시장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예. 우리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해봐야 될지. 우리가 지난주 후반에 좀 올려 세웠어요. 못 갔던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경기민감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순환이 빠르고 네. 그렇다면 가던 종목들이 또 쉬고 이들이 가는 건가? 굉장히 네.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포지셔닝 트레이딩을 많이 해봤는데 하는 타입인데요. 종목 찍어가지고 그냥 계속 갖고 가는 그런 타입인데 섹터 플레이 할 때 그동안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불안해서 못 갖고 있다는 거죠. 뭐 2차 전지 굉장히 좋은데 변동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따라 들어가면 먹을 게 생각보다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포메이션을 바꾼 거죠. 바이 앤 홀드해서 쭉 갖고 가자가 아니라 트레이딩으로 전환해서 센 쪽으로 붙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 자리 마른 땅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끝을 보이게 되면 주식시장이 이제 대형주로 다시 뭐 매기가 쏠리든가 아니면 시장이 까꾸러지든가 이렇게 하는 방향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의 고용 형태들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시장도 그걸 따라갈 가능성이 있고 다만 좀 어려운 부분들은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ISM 제조업 말고 서비스업이 개선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만 있지 한국은 전반적으로 지수 뚜껑을 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번에 혹시 중국을 때리는 거가 중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센티멘트가 좋아지면서 한국 시장을 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이번 주에 중미 정상회담 이후에 화상통화 이후에 개선되는지를 여부를 보시면 이거 지수 플레이가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위쪽으로 쏘는 흐름들을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장세를 요약해 본다라고 하면 T나 포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죠. Fear of missing out이다. 나만 빼놓고 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주식시장에 들어왔고 T나라고 하는 건 There is no alternative라고 하면서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서 미국 시장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게 다 뭐냐면 비싼 거 알아. 그런데 대안 없잖아. 그냥 가야지. 이거 위험한 거 알아. 근데 코인에 비해서 주식시장 안전하잖아.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가야지라고 하면서 온 겁니다. 부동산 맡기고 채권 수익률 별로고 할 거 주식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금통위가 이제 25일 날 열립니다. 한국은행에서 열리는데 거기서 금리를 쪼을지 지금 상황으로는 안 쪼을 수도 있겠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혹시 쪼게 되면 이게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부동산 발 위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 차례 더 돈이 빠져나가면서 연말연시 남아있는 것들이 또 있죠. 대주주 양도세 차익과세 관련된 부분으로 한 번 더 빠지게 되면 그때 좋은 찬스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예전하고는 다르게 개인 투자가들의 레버리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큰 대형주로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10억, 20억 넘어간다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시장에 큰 부담은 안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18년, 19년 때 갑자기 지수가 막 다이빙하는 그런 중소형주가 막 빠그러지는 그런 상황보다는 오히려 지수가 조금 조정받고 연말연시는 장이 좋아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부동산 때문에 묶여 있었습니다. 뭐 헝다 사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안 좋았죠. 중국의 어떤 그 크레딧 리스크가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는데 지난주부터 중국의 전향적인 입장이 발표되면서 시장이 들어 올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요약하면 달러 부채 그거 없어도 돼. 그러니까 줘. 처분해서 재산 처분해서 줘. 10년이 걸리더라도 주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은 갚아줄게. 인민은행이 돈을 꿔줄게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로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낙폭이 깊은 성장이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조금은 사볼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지난주에 관심 종목에서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까지 네. 좀 그 순환을 같이 타볼까요? 네, 지금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는데 코스피 등락률 비율과 관련된 부분에서 ADR입니다. 이거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여기 개인 투자가들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주식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거 한번 들어갈 때마다 확률이 90%, 95% 된다라고 하는 자리에서 어떤 큰 비중을 태워서 팍팍 사보는 거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제 브로커 생활을 10년 동안 하면서
기술적 지표 몇 개 이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요 ADR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올라가는 것과 하락하는 종목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통계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시장의 심리가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5 미만으로 내려오면 보통 이 75 미만으로 내려오면 사람들이 팔 거 다 팔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 다 던지고 그렇게 해서 주가가 쭉쭉 빠지면서 신문지상으로는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 신문지는 아니죠. 인터넷이죠. 이제 망했다. 이제 시장 망한다.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악재들이 계속해서 오버캐스트 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 딱 사면 주식은 몇만 원을 먹습니다. 근데 더 좋은 건 이게 올라가는 비율이 천천히 올라가는 게 먹을 게 많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종목이 확 터졌다가 그러다가 상승 동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이렇게 급격하게 뾰족하게 나오는 거고요. 천천히 올라가는 것들은 종목별로 주도주구를 태워가면서 그것들이 끌고 올라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옆으로 늘어지면서 ADR이 올라갈 때는 차분히 태워보시고 그게 아니고 윗방으로 팍 튄다라고 하면 거기서 매매 붙이신 다음에 얼른 털고 나오는 흐름들 지금은 트레이딩을 붙여갖고 충분히 빠졌을 때 먹고 팔고 하는 흐름들을 보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끌고 가는 장은 아니라는 거네요. 끌고는 못 갈 거. 저 같은 경우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드라마 J 콘텐트 리뷰 시장에 비해서는 괜찮았고 네. 요게 이제 이번 주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19일 날 나오고 이제 15일 날부터 이제 뭐 물론 뭐 디즈니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뭐 이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얼마나 가입했고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산모계수폰 뭐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뭐 지금 건설 관련된 게 올스톱돼 있기 때문에 건설 관련된 주식들은 한번 좀 바닥으로 빠질 때 가격이 좋을 때 한번 받아보시고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뒷바람을 받기 때문에 빠지면 땡큐하고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시고 컴투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위메이드 그룹, 컴투스 그룹, 그다음에 다날 그룹 요 세 개가 그 코인하고 결제하고 메타버스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결합해갖고 한꺼번에 추진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쪽은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나올기 때문에 기세가 붙으면 이쪽으로 단타하시기는 좋을 겁니다.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위메이드가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기 때문에 모멘텀을 계속 줄 가능성이 있고 정부가 코인 관련된 규제를 내기 전까지는 트레이딩 붙으셔도 점심값 정도는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좀 변동성이 나왔잖아요. 예.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변동성 계속 이용해봐도 되는 거네요. 어쨌든 공매도나 이런 것들은 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투자자들은 여기다 위로 올라오면 막 때리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맨정신으로는 이게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취해야 되는군요. 같이 그냥 달라붙을 때 그냥 붙어서 조금 벌고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가야지 포지셔닝을 들고 가는 것들 실적주들 잡아야 되는데 이제 실적 발표가 15일 이제 20일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리를 한번 해서 다음번에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걸로 하고요. 원익 PN이라든가 PNT 같은 거 충전소 관련된 거 블링크 차지나 이런 것들 미국 시장도 충전소 전기차 지금 침투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도 25만 개 하겠다라는 거고 서울하면 지역 광역구 의원들도 다 지금 그거 서둘러서 입법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충전소 관련된 것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쇼크 나오고 어떻게 하고 뭐 실적 안 나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애들은 오른쪽 우상향을 보고 밑으로 빠지면 땡큐 하고 잡아서 이제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NT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네. 지금 수주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잘 보시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여행주라든가 레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동남아 이런 때는 계속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 혹시라도 치료제가 좀 뭐 100만 개라든가 200만 개 정도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본격적으로 확대될 거고 애널리스트들도 이쪽에 대해서는 2, 3년간 장기적인 호황에 대해서 좀 준비하고 있을 것 같다. 재무제표 안 좋고 다 뭐 경쟁업체들 다 망했기 때문에 여기서 치료제 들어오면서 백신 맞고 프리패스 되면서 여행 가자 이래버리면 장기 여행부터 돈 있는 사람들부터 나가기 시작하면서 들어왔을 때 이제 뭐 락다운만 안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이 실적 좋았는데 아시아나 항공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주춤할 때가 계속 그렇게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짚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번 주는 좀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압축적으로 대응을 해볼까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 뭐 LNF, SK, IT, 캠트로스, 2차 전지 관련된 것들 차트 세워놓고 막 달라붙는 것들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성 DS 참 좋은 기업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생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풀리게 되면 이런 회사들은 꾸준하게 마진율 확보하면서 독점적으로 거의 독과점적으로 지금 막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 계속 좋아질 겁니다.
그다음에 DKT 같은 거 지금 LG 이노텍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이 전자제품 회사들이 좀 까리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심텍부터 시작해갖고 뭐 여러 가지 PCB 업체들부터 시작해갖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면 이제 전장 부품 쪽에서 좀 풀리는 거 아닌가, 생산이 회복되는 거 아닌가, 부족하지만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주가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DKT 같은 거 한번 보시고요. 하나투어 같은 여행주, 그러니까 뭐 남들이 안 볼 때 별로 관심 없을 때 멀리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사놓고 20-30% 빠지면 한번 더 사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보시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관심 종목까지 또 구체적인 전략 세워봤습니다. 진짜 전략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 강영현 부장과 함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